어쨌든 신가 재개발, 실입주를 기대하고 있는 조합원들은요, 이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구역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올렸던 영상인데, 신가구역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4718세대, 재개발 규모로는 두 번째죠, 광주. 광촌동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신가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앞두고 안개 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여기 4718가구 규모 광주 신가동 재개발 조합 투자자 조합원의 무리수가 지적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런 기사 내용을 가지고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일 큰 조합의 실책은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인데 사업성 괜찮나? 네, 키는 이미 건설사에게 넘어갔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뭐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는 이 빛고울 드립 사업단이 있고 신가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해지 카드 조합 집행부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제가 저번에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건 조합이다. 조합.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어쨌든 대림 아크로 그리고 대림 단독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비가 706만 원에 작년 11월 달인가에 이렇게 협상이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올 초에 이거를 다시 뒤집으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신가 재개발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가 조합이 있습니다. 신가 조합. 그리고 빛고울 드린 사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가 조합이 일반 분양가 평당 2,450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 평당 2,450이면은 뭐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8억 3천인 거죠. 분양가만. 뭐 여기에 뭐 옵션비도 있을 거고 확장비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8억 3천이 훨씬 더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평당 2,450만 원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실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가격이죠. 분양 가격이. 왜냐면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분양 때문에 난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국에 평당 2,450만 원 아무리 아크로라고 해도 이게 지금 현재 광주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가치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분양 시점에서 이걸 다 녹여가지고 분양을 한다면 분양이 잘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의문점이 드는 그런 일반 분양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이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의문을 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돼서 공사비가 안 들어온다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 분양 가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래서 야 이거는 미분양 우려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 평당 2,200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만약에 2,450만 원으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미분양 대책금으로 2천억을 조합 사업비 예비비로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가조합원에서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런 거죠. 왜냐면은 2천억을 사업비로 지출 비용으로 넣는다면은 비례율이 60%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X 견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그래 너희 말대로 미분양이 안 된다면 다행히 2,450만 원에 다 팔린다면 원래대로 120%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합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비례율 60%는 안 돼 설득할 자신이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작년 말대로 협의한 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사 말도 맞죠. 예, 60%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잘 팔리면은 그냥 120%로 다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시국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논쟁이 오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집행부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소식지로 좀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 신가 재개발 비례율 120%입니다. 이러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엄청 설레게 이렇게 날렸다는 거죠. 언제냐면은 이게 2024년 4월 3일 이렇게 소식지를 보낸 겁니다. 아직 건설사하고 협의가 아직 책정이 안 됐고 일반 분양가도 확정이 아닌데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120%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무리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아직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례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면은 줬다가 뺏으면 안 되잖아요. 줬다가 뺏으면 굉장히 나쁜 짓이잖아요. 줬다가 뺏는 거. 차라리 안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쓱 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줘놓고 뺏는 거는 정말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 계산할 때 항상 보수적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 양동 상구역 있잖아요. 양동 상구역. 거기는 관리처분 때 131%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반 분양가 예측이 한 1,600만 원 정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 이 정도면 나올 수 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분양가 2,450 확정도 아닌데 이거를 120%로 확정인 것처럼 이렇게 찍어 놓는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상으로 안 보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줬다가 뺏는 건 굉장히 나쁜 거다. 이러다가 미분양 나면 어떡하고 이러다가 일반 분양가가 이거보다 낮아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리스크를 앞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찍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합집행부의 굉장히 큰 실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이 제가 재작년인가 오프라인 특강 때 그 올려드렸던 자료였는데 이게 이 자료가 뭐냐면요. 여기 구역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가 언제 했는지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날짜, 이 총회 때 나온 책자를 가지고 제가 구역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때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이렇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 예측을 이렇게 해서 비례율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계산을 관리처분 때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별로 제가 이게 정리해갖고 만들어서 오프라인 특강 때 제가 특강을 했던 건데 뭐 다른 구역은 차지하고 신가 구역을 보면은 여기가 2019년 8월 17일 날 관리처분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일반 분양가 뭐한 1,500만 원 정도, 요 정도 약간 예측이 됐었는데 보수적으로 그때 당시에 1,4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조합원 평당가가 그때 당시에 885만 원. 근데 이게 지금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제가 그때 오프라인 특강 때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그 공사비가 조금 증가가 될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신가구역 일반 분양가 1,400만 원 잡았으니까 그래도 지금 분양하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받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잠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과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공사비의 마지노선은 600에서 600만 원 초반대 요 정도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사업성이면은 괜찮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지 무조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공사비가 더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금 706만 원. 평당 100만 원이 더 올라가 버린 거죠. 제 예측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업성에 타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무조건 뭐 박 소장이 이거 사업성 괜찮다고 그랬다 막 이러면서 과대 포장하고 과대 해석하시면서 다니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괜찮다라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신가동은 공사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간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가구역 추진 경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관리처분 2020년 2월 14일 날 이렇게 났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사업 시행 브랜드 뭐 변경 총회 이렇게 열었고 철거가 3년 만에 이렇게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뭐 학동 4구역 참사 때문에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작년 말에 11월 달에 공사비가 평당 706만 원에 협의가 됐는데 올 초에 이거를 조합집행부가 뒤집은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는 시공사 해지 긴급 철회 이게 총회가 열리려고 했었는데 2월 16일 날 문자를 보내서 긴급 철회합니다. 뭐 그래갖고 내용이 뭐 허그 보증사고 이후로 안건은 철회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시공사 해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자살행위. 뭐 지금 이거 피 받고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죠. 그런데 신가 재개발 진짜 실입주 하려고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를 어떻게 감당시키시려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웠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월 12일 날 뉴스 기사가 아유경제에서 뉴스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무리수 지적,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지지하는 측의 조합원들, 이 사람들 보니까 급격한 물가 상승 하이엔드 적용으로 그래서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 공사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 분양가를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통과를 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조합원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업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신가동을 일반 분양가를 1,450만 원에 책정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공원이 일반 분양가가 2,346만 원 이렇게 했는데 비교해도 신가동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도해볼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긍정적인 사업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분양가를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2,450만 원 책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미분양이 났을 때 중앙공원도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분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해볼만 하다? 이게 지금 한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해볼만 하다라는 근거로 사업을 막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조합원들한테 조합원분들도 똑똑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좋다 이거야. 미분양 나면 어떡할 건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떤지 검토를 해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분양 나면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광주에서는 재개발이 미분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안 불거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큰 대단지에서 이 미분양이라는 리스크는 재개발 중에서도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미분양이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이거를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이 주장은 조합을 지지하는 조합원 측의 주장이래요.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생각은 또 이와 다르다고 합니다. 높은 분양가 책정하면 당연히 조합원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아니 집이 팔려야 공사비를 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조합원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2,450만 원에 중도금 이자 발코니 확장비 공사비 포함하면 한 9억 정도가 넘을 텐데 과연 이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사비 인상 때문에 전국이 난리죠. 신가 재개발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2,450만 원,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현재 896만 원, 조합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36%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조합원 분양가를 손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마지막으로는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 대형 사업장 일수록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분양가와 안정적인 분양 물량 유지가 분양 성공의 관건이나 향후 대량 미분양 발생할 때에는 팔고 나간 투자자 조합원 이외에 남겨진 조합원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돼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도시정비업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사 내용이 건설사 입장에서 쓴 그런 기사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사 입장에서 쓴 이 기사 내용이 신빙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냈거나 허무맹랑한 소설을 쓴 게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겠죠. 건설사도 사실 뭐 조합 집행부하고 대립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웃긴 건데 어쨌든 지금 대립각이죠.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가 재개발이 분양이 잘 되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잘 돼야 본인들도 그 공사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본다면은 발 앞에 놓인 문제 짧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비례율이 좀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집행부는 그렇게 하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냐 해서 걱정을 해서 2,450에 이렇게 일반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비례율 하락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례율 하락이 싫으면은 조합원 분양가를 인상을 해야겠죠. 수익을 늘려야겠죠. 평당 100만 원일지 200만 원일지는 모르겠지만 광천동도 하이엔드 브랜드로 달면서 조합원 분양가를 1,150으로 올렸죠. 예, 올렸죠. 그런데도 광천동이 지금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심지어 신가 재개발이 이렇게 싼 금액에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맞냐, 이렇게 공사비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는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조합집행부의 말도 맞죠. 어떻게 설득을 하냐, 이 사업성이 안 좋은데. 당연히 조합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평당 뭐 100만 원, 평당 200만 원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요. 그러면 34평은 조합원 분양가가 3,400만 원 플러스 될 거고 평당 200 올리면 6,8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주권 프리미엄도 더 내는 금액만큼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버럭할 수 있겠죠. 버럭.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게 싫으면 시공사와의 전쟁인데 전쟁.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건드려도 이거 비례율 하락 조합원 분양가 안 해도 피값이 또 떨어지겠죠. 예, 얼마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신가 재개발 관련 때문에 상담하려고 전화가 좀 오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알고 계신 게 신가 재개발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이 피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 시공사와의 전쟁에서 끝난 후에는 과연 조합원들은 과연 웃고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6,700만 원, 6,800만 원 이거 지키자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과연 6,800만 원 어치에 조합원의 분담금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손해가 더 클까? 그리고 그동안 이 전쟁 기간 동안에 흘려보낸 시간과 보상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계속해서 감정적인 견제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추상적인 거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어쨌든 제일 큰 리스크 분양 시점에서의 조합원 수입의 근간이 되는 주수입원은 분양입니다. 분양. 이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분양 시점에 따라서 사업성은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신가 재개발, 실입주를 기대하고 있는 조합원들은요, 이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성을 재검토해보는 것이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시점이 아닐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신가 재개발에 이슈가 생긴다면 또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